예,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전쟁 가상 시나리오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향해서 공격에 나설 경우에 하루에만 6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있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하루 만에 최대 네, 그렇죠. 6만 명, 3만 명에서 6만 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추산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박사님. 장사정포나 방사포만 이용해서 이제 타격을 했을 때 최대 이 수치가 나올 수 있던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제가 전제로 드리는 건 뭐냐면요. 예. 일반적으로 누구나 전쟁을 할 때 공격 대상이 민간 시설이나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대편의 군사 시설들을 먼저 타격을 해요. 예. 다시 말해서 만약에 북한군이라면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이용해서 우리의 대화력전 본부, 그러니까 우리의 포병 전력이죠. 예. 그 휴전선 근처에 있는 아니면은 공군 기지들을 타격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내가 두들겨 맞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두들겨 맞아도 좋기 때문에 그런 군사 시설 대신 수도권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이 밀집 지역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을 때 이 정도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전쟁광이나 살인광이 돼서 내가 민간인 많이 죽이는 게 좋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나오기는 힘든 시나리오예요. 솔직하게 최악의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렇게 그렇죠. 수치가 나왔다 이런 네네. 말씀이세요. 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사실 현대 전장에서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맞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게 북한이 갖고 있는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숫자가 예. 어마어마합니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야포 8,600여 문, 방사포가 5,500여 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13,000문 가까운 그런 포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전진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다 타격을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이 계속해서 특히 방사포 같은 경우에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룡대, 우리 이제 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우선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시설, 우리 군사시설을 타격을 하긴 하겠지만 예. 워낙 많은 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도권이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볼모로 잡혀 있다. 예. 이제 그런 표현도 쓰죠. 그리고 민간 그런 뭐 시설, 거주 시설 지역에도 저는 뭐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전쟁 의지를 꺾을 수가 있거든요. 민간인 사망자가 워낙 많이 나오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제한전이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전쟁을 계속 우리가 수행하기가 예. 쉽지 않은 그런 반대에도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쪽의 대응도 이제 그 가상 시나리오로 잡아놨는데 네. 북한의 수도권 타격 능력은 한미연합군에 의해서 3, 4일이면 완전히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기사에 의하면 그런 건데요. 네. 어떤 전략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예, 건가요? 일단 한번 전제 아까 이제 나온 질문들 현대의 재래식 무기인데 현대에도 전쟁할 때 다 재래식 무기 씁니다. 뭐 핵무기 쓰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쓰는 무기들이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착각들을 하는데요. 예. 북한의 무기 모델이 구형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생산 연수는요 계속 자체 방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새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19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모델을 지금도 공장에서 계속 새로 찍어내는 거지 이것이 낡은 그 무기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 만약에 북한이 방사포나 장사정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먼저 가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력전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K9 자주포라든가 예. 그러니까 정밀도나 이런 파괴력 면에서 결코 못지않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항공전력. 예. 이 항공전력하고 대화력전 전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보통 3, 4일이면 완전히 이제 대응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앞에 나온 정도의 시나리오면은요. 이게 보통은 공격하고 또
보복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숨습니다. 그거 안 하고 계속 이제 수도권 타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북한에 굉장히 왜 이렇게 또 3, 4일이나 걸리느냐는 의문도 있으실 거예요. 예, 예. 북한의 상당 부분의 포병 전력이 지하에 숨겨져 있어요. 아, 싸울 때 이제 이 추진해서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밀 타격 무기를 가지고 반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예. 완전히 진압하는 데는 3, 4일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네. 조금 그 말씀에 좀 더하면요. 예. 근데 이 시나리오 자체가 좀 과장됐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사용을 해서 한국을 공격을 하겠다면 사전 징후가 포착됩니다. 지금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갱도에서 예. 이제 뭐 갱도 문이 열리겠죠. 네. 그리고 야포가 쭉 나오는 게 보일 거고. 예. 그리고 또 해안포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제 그런 방어막이나 위장막 같은 거를 이제 제끼게 되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군이 이제 한미연합전력이 징후 파악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정말 쏘겠다 하면은 뭐 그 징후들이 보이니까요.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저쪽에서 선제 공격을 먼저 할 경우에 우리가 빨리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동원을 해서 대응을 하겠죠. 예.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린다만 이게 뭐 사실 수도권에게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위협이기 때문에 예. 지난 정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증강해온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이 전력이라는 것이 뭐 상당 부분 비밀이기 때문에 아마 예. 그 공개될 수는 없지만 예. 상당하게 우리가 그래도 이거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예.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일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전망도 나왔거든요. 또 한 전문가가 3차원 체스 같은 복잡한 게임이다. 이렇게 비유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면전의 가능성은 항상 있지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나리오 자체가 처음 시작이 된 게 미국이 만약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 특히 장사정포와 이런 방사포를 사용해서 수도권을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만 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늘 확전의 위협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대응 공격을 하면 예. 북한도 다시 공격을 하겠죠. 북한이 갖고 있는 거의 900기 이상의 미사일도 있고 예. 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는 미사일과 또 항공기, 전투기를 활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점점 확전이 되고 이게 뭐 긴장이 훨씬 더 고조될 가능성은 있고요. 예. 늘 이런 전면전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체스 얘기 나온 건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 우리가 잘 두는 바둑을 예. 바둑판을 일체로 벌려놓고 바둑에 모눈을 쭉 펼쳐놓으면은요. 아마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 알파고 가지고도 풀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복잡한 수의 전략이 그러니까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그다음에 북한이 나올 때 여기서 과연 전쟁을 멈출 거냐 말 거냐 이런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는 워낙 많은 그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3차원으로 체스를 두는 것처럼 그 수를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또 감안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더더욱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능력 뭐 과시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서더라도 당장의 전략 무기 사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네요.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한의 이 미사일 전력, 특히 미사일 전력 같은 거는 처음부터 이 민간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보다는 예.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이 공항이나 특히 이제 이 군 기지죠, 예, 군 예. 공항 같은 데를 타격을 제한적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 자체가 예. 이 대량 살상 무기거든요. 핵미사일 같은 예, 경우에 예. 이거는 사실 대량 보복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초반부터 완전히 압도적인 대량 보복 자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더구나 국제적으로 만약에 누구든 핵이나 화생 무기를 먼저 선제 사용하면요. 거기에 대한 보복 수단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이 차폐막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거에 몇 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인 융통성이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기지라든가 이런 곳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지 처음부터 핵을 써서
다량의 목표물을 타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핵을 쏘면 나도 핵을 맞을 수 있다. 그렇죠. 더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북한과 미국의 핵 전력을 비교하면 북한이 저는 최소한 한국에 대해서 핵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핵의 폭발 능력을 우리가 뭐 정확히 추정하기 좀 힘듭니다만 예.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면 한 15킬로톤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은 막강하죠. 메가톤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1킬로톤이 그러니까 1000킬로톤이 1메가톤인데 뭐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수십 메가톤짜리의 그런 핵무기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 포함해서 네. 사용하면 미국의 그 핵 공격 능력에 대해서 그 정책 자체가 상대편 적국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계산이 되겠죠. 혹시라도 초전에 그런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막강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예. 핵 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실습판이 더 복잡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북한이 계속적으로 추가 핵실험을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능력도 향상을 시켰거든요. 더더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 이때만 해도 장사정포 기지들이 우리 쪽을 향해서 입구가 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북한이 장사정포 기지의 포가 나오는 방향을 북한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추진돼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가지고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훨씬 더 이 과거에 비해서 난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12년만 해도 이런 만약에 미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했던 것 자체가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였던 데 비해서 지금은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기사가 이제 지금 같은 시점에 나와서 G20 정상회의가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스는 굉장히 유력 언론이잖아요.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온 배경에는 어떤 게 작용할까요? 그 전제가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때 이 예. 시나리오가 선제 공격을 할 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재래식 무기를 활용을 해서 수도권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분명히 뉴욕타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북 군사적인 옵션을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여기 뉴욕타임스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미국의 무력 대응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정밀 타격도 예. 최악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경고를 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와 또 뉴욕타임스는 지금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건 다 알려진 예.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혹시라도 정밀 타격을 북한에 대해 하더라도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2012년이면 조금 된 보고서인데 예. 그 보고서를 인용해서 기사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비원비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이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좀 공개적으로 실시각 훈련한 게 처음이거든요. 어떤 대북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거 하나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예. 전략 자산들 지금 축소하거나 철수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이 그런 태도 보이는 한은 그럴 생각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증강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오던 비원비가 이제 예. 수시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원비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 완전히 핵무장 능력을 갖추려면 약간의 개수를 거쳐야 되지만 다시 이거 자체가 전형적인 확장 억제, 다시 말해서 북한이 혹시라도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썼을 때 예. 보복 수단으로 상정되는 주요 무기 체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있고 또 예. 과거에는 설마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도 우리한테 군사적 옵션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평양이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제는 그거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시 중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뭐 중국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예. 논평을 할 거예요. 근데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하거나 예. 아니면은 어떤 이 공격 논평을 할 만한 여지는 상당히 줄어든 게 사실이죠. 예. 전략 자산이 오거나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죠. 뭐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한미 연합 전력과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의 문제도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날라오는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중국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 자산을 보내는 것은 저는 1차적으로 당연히 북한에 대한 경고죠. 북한이 혹시라도 뭐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핵을 사용을 하면 훨씬 막강한 그런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인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뭐 어저께도 바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전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압박을 중국이 더 이상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경고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 동참을 안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미가 연합 능력을 강화하고 또 이번에 정상회담에도 나온 것처럼 한미 일의 연합 그 능력도 강화하겠다.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이제 민감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국의 이익을 보면은요. 점점 커집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핵을 안 가지는 것이 중국도 좋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다가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결정적인 위기에 쉽게 얘기해서 무너질 수 있으면 그게 더 높은 거예요. 북한 핵 가지는 것보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악화되다가 혹시라도 중국이 군사적인 충돌에 연루될 수 있으면 이걸 또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중국의 상위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이것도 은근히 자극하고 있는 거죠. 뭐, 과연 계속 놔둘래? 너네 잘못하다가는 정말 너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잠깐만 짚고 가면 그 G20 정상회의 전후로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 때도 나온 얘기 잠깐 짚어보면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이 3국은 지금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공동적인 메시지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 때 또 그 쌍중단을 공감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북한의 외교적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좀 넓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번에 북한이 ICBM을 쏘게 된 그 시기도 그게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만 해더라도 우리가 4월 위기설을 갖고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북한이 ICBM이나 핵 그 또 실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중 간에 아주 강력한 압박을 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근데 최근 한 2, 3주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단독은행 제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대만 무기 판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사활적인 안보 이해 중에 하나죠. 그 다음부터 중국이 이 제재와 압박의 전선에서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말씀하신 쌍중단을 계속 얘기했고 쌍궤 병행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분명하게 미국이 어저께도 다시 이건 거부했거든요. 이건 뭐 연합훈련이랑 연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의 변화를 제 생각에 북한이 읽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 달에 못한 거를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뭔가 좀 틈새가 벌어진 이 시점을 이용해서 저는 북한이 ICBM 발사 시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시점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이 그 이 틈새 벌리기 자체를 더 이제 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면 자 이제 순서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러 정상회담 통해 쌍중단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ICBM을 쐈어요. 만약에 그 전략적 틈새를 벌리기 위해서라면 북한이 잠깐의 휴지기를 뒀다가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동정열이 이거 좀 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에 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참 나오고 그 중로가 쌍중단 얘기들을 하고 있던 그 직후에 나와 버렸거든요. 지금 한번 중국에서 논평 내는 거 보세요. 다시 쌍중단 얘기가 나오고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레버리지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 이 시점을 잡았다라는 얘기도 가능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미사일하고 핵미사일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게 최적의
기술적 결과를 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북한도 모든 기상 조건, 모든 시기에 무조건 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발사 타임이라든가 이런 걸 잡다 보니까 그 시기가 잡혔고 어떻게 보면 이 미국하고 한국과 미국의 어떤 이 공조라든가 예. 하다못해 러시아하고 중국까지의 입장이 조금 불편해지는 한이 있어도 예.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그리고 그만큼 자기네들은 이미 대국이다라는 자기 최면을 북한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두 분 말씀 들고 나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